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최진수입니다. 자, 이번에 할 거는요, 빈칸 추론 문제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다 어려워하는 건데, 모든 빈칸 추론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 31, 32, 33, 34번 이렇게 네 군데에서 빈칸 추론 문제가 나오잖아요. 대략적으로 31, 32가 조금 쉬운 편이에요. 33, 34가 조금 어려운 편이고요. 31번은 단어 빈칸이고 34로 갈수록 뒷번호로 갈수록 빈칸의 내용도 좀 길어져요. 그래서 좀 더 어렵다고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모의고사 세트 번호 기준으로 봤을 때 33번 문제예요. 수능 완성 93페이지에 있는 33번 문제예요. 이 부분은 실전 모의고사 부분이어 가지고 1번부터 45번까지가 하나의 풀 세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33번은 조금은 난이도가 있을 빈칸이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자, 그런데 정말로 빈칸이 그렇게까지 어려울까? 빈칸은 내가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려운 걸까?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요 짧은 영상일 테니까는 요 영상을 통해 가지고 빈칸 추론에 대한 조금은 자신감을 좀 얻어가 주면은 좋겠어요. 혹은 나도 좀 연습을 하면, 쟤랑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좀 연습을 하면은 나도 좀 빈칸에 대해서 풀어볼 수 있겠구나, 풀만 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얻어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빈칸이 마지막 문장에 위치한 경우, 이 문제는 빈칸이 마지막에 들어있어요. 자, 패러그래프 하나의 단락이 이렇게 들어있을 때 빈칸이 맨 마지막 문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요, 90% 이상은 주제문이에요, 빈칸은요. 그럼 나머지 10%는 뭔데요? 나머지 10%는 주제문은 이미 요 앞쪽 혹은 뭐 어딘가에 나와 있고, 이 주제의 내용을 통해서 어딘가에 적용해보는 뭐 예시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의 촉구점 혹은 행동 촉구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주제문이니까 일단 주제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빈칸 추론에 빈칸이 어디 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이건 꼭이에요. 그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먼저 읽고 내가 찾아야 할 게 뭔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글을 읽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빈칸 문장을 먼저 읽게 되겠죠. 빈칸이 포함된 문장.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 있는 경우는 두 번째로요, 첫 문장으로 올라가세요. 첫 문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왜 첫 문장을 읽어보라고 하냐면은요, 좋은 글이라는 것은요, 수능에는 좋은 글이 나와요. 대부분은 좋은 글은, 특히 영어에서의 좋은 글은 시작 부분에 주제문을 한번 땅 던져요. 그리고 내 주제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뒷받침 문장들이 몇 가지가 나와가지고 이 주제문을 한번 보충 설명해줘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한 주제문을 바꿔 쓰기를 하거든요. 내가 던진 주제에 대해서 똑같은 말이 아니라 다른 말로 바꿔쓰기 해서 주제문을 한 번 더 던져줘요. 그래서 마지막에 빈칸이 있는 경우에 90% 이상은 주제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빈칸이 포함된 문장 먼저 읽고, 첫 문장 올라가서 읽어봤는데 근데 주제가 아닌 것 같아, 혹은 내용 파악이 어려워. 그러면은 세 번째로 빈칸에 바로 앞 문장을 읽으시는 거예요. 글씨를 잘 못 쓰는 건 좀 죄송해요. 왜 여기 읽어가야 하냐면은요, 영어는 항상 큰 말을 던지고 뒷받침, 큰 말을 던지고 뒷받침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요 빈칸 내용이 있다면은요, 앞에 있는 내용을 뒷받침해줬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혹은 앞에 내용, how에거나 but 같은 접속사가 없다면은 앞 내용과 같은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하면서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여기까지도 안 나와요. 그럼 이젠 답은 없어요. 이제는 처음부터 쭉 읽어 가시는 건데요, 이게 뭐야 이러지 마시고요. 2번, 3번까지 해서 웬만한 문제는 정답이 나와요. 빈칸 한 모의고사에 4문제 나오잖아요. 4문제 중에 3개는 이 안에서 이미 정답은 나와요. 그리고 한 문제, 정말 어려운 최고 오답률을 찍는 한 문제는 전체를 읽어야 할 경우가 꽤 많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하고 첫 번째 빈칸 포함된 문장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첫 문장 읽어가가지고 주제문과 바꿔쓰기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고 여기서 못 잡겠다? 빈칸의 바로 앞 문장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래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전체를 읽어가면서 주제를 캐치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방금 얘기했듯이 이 문제는 빈칸이 맨 마지막 문장에 들어있어요. 그럼 마지막 문장부터 가볼게요. 11번 문장이네요. 자, 그것은 really does. 동사 강조는 아시죠? 정말로 정말로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정말로 정말로 빈칸합니다. 그것이 뭔데? 가주어 진주어예요. to lie. 거짓말을 하는 것은요. then 뭐보다? to tell the truth.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거짓말하는 것이 정말로 정말로 1번 require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게 됩니다. 2번 seem easier to some. 일부에게는 더 쉬워 보입니다. 정말로 더 쉬워 보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3번 evoke는 불러일으키다 이란 뜻이에요. more pleasure. 더 많은 즐거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안 되겠죠 이거는? 수능 지문은 교육적인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근데 거짓말 하는 게 더 많은 즐거움을 준다? 이런 거는 정답이 될 수 없어요. 4번 take more. 더 많은 것을 out of you. 당신으로부터 take. 앗아갑니다. 빼앗아갑니다. 그 다음에 5번 make your body calmer. 당신의 몸을, 신체를 calmer. 더 완화되게, 더 긴장이 풀리게,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찾을 거는 뭐죠? 다시 한번 보면은, 그쵸? 거짓말 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정말로 정말로 어떤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가세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어떤지, 그 어떤지가 우리가 찾아야 할 빈칸이에요.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첫 문장으로 올라가서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exhibit, 보여줍니다. physical symptoms, 어떤 육체적인, 물리적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은 육체적 증상 혹은 증세를 보여줍니다. 언제? when they lie. 우리 아까 빈칸이 있던 문장과 한번 이어서 생각해봐요. 빈칸이 있던 문장의 내용은 거짓말 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정말 정말 빈칸합니다 였어요. 자,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할 때 육체적 증상, 신체적 증상을 보여준대요. 신체적 증상을 보여준대요. 어떤 증상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신체적 증상을 보여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1, 2, 3, 4, 5번 중에서 신체적 증상과 관련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1번, 더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안 되죠. 신체적 증상이 아니죠. 일부에겐 더 쉬워 보입니다. 이거 신체적 증상이랑 이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지금 보는 학생이 난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살리고 갈게요. 3번 더 많은 즐거움을 일으킵니다. 신체적 증상이라고요. 3번 확실히 안 되죠. 4번 당신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앗아갑니다. 신체적 증상 가능하겠죠. 이 내용은. 5번 당신의 신체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니까는 이것도 가능하겠죠. 첫 문장만 봐도 1, 3번은 안 된다고 지어낼 수 있겠네요. 맞죠? 그러면은 자, 그럼 첫 문장만 봤는데 근데 아직 못 찾겠잖아.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죠? 빈칸 앞 문장 보라 그랬죠? Whenever most people lie. 대부분의 사람들이 lie, 거짓말을 할 때마다, 즉 거짓말할 때 their brain, 그들의 두뇌는요 becomes over much more active. 전체적으로 훨씬 더 활발하게 됩니다. 활성화됩니다. 언제보다요? When telling the truth. 진실을 말할 때보다요. 자, 두뇌가 활성화가 된대요. 여러분 그 내용 아시죠? 여러분이 내 두뇌는 신체의 몇 프로? 5%? 10%? 과학을 잘 알아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굉장히 적은 부분이지만 신체의 산소 혹은 에너지 중에 거의 70% 정도를 앗아가는 걸로 두뇌가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럼 두뇌가 활성화된대요. 어떻게 될까요? 누구에게 더 쉬워 보일까요? 아니면 당신으로부터 더 많은 것 빼앗아 갈까요? 당신의 신체를 더 편안하게 만들까요? 그렇죠? 정답은 4번이죠. 당신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문제 이렇게 푸시면 돼요. 제가 지금 뭐 야매 스킬 같은 걸로 되는 문제를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수능에 반영이 되는 문제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EBS.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얼마든지 풀리죠? 이게 글을 읽는, 정확하게 혹은 제대로 읽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기회가 된다면은 함께 수업을 하면서 좋은 방법들, 혹은 문제를 잘 푸는 방법들, 혹은 글을 잘 읽어가는 방법들 같이 잘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